눈썹이 앵그리버드처럼 환한 모양이 되는 거죠. 보톡스 내성이 제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보톡스를 받고 퍼지는 현상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해도 정량을 받아도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블랑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시술이면서 가성비 최고의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톡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시술이죠. 하지만 그만큼 시술 케이스가 많은 만큼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혹시 나는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지, 원치 않은 부작용이 생겨서 고생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보톡스의 불편한 진실과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보톡스의 정식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타입 A와 B가 있는데 요즘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타입 A입니다. 보톡스가 처음 발견됐던 건 소세지랑 통조림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래된 통조림을 먹고 마비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약을 만들었다니,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툴리눔 톡신의 원리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아세틸콜린을 차단을 해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주름도 펴지고 근육도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보톡스는 근육에 주사를 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샘이나 땀샘 같은 샘의 작용을 억제해서 다한증을 치료하거나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죠. 이 외에도 스킨 보톡스처럼 피부 얕은 층에다가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피부 홍조도 좋아지고 모공도 작아지면서 얼굴을 내려주는 얼굴 내림근을 억제해서 얼굴 자체도 리프팅이 되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다양하죠. 거의 만능 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톡스에도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 첫 번째 바로 어색한 표정 근육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정확한 근육의 위치나 모양, 대칭성 등을 파악을 해서 환자의 특성에 맞게 보톡스 시술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약 43개의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에도 하나의 얼굴 근육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얼굴 근육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주름이 특정 모양으로 발달하거나 얼굴 윤곽을 변하게도 만들기 때문에 주사 부위의 근육 크기와 두께, 근성질 등에 따라 주사 위치와 용량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시술이 진행이 되면 얼굴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주의해야 되는 두 번째 부작용, 바로 보톡스의 내성입니다.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톡스의 형태는 보툴리눔 톡신에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보톡스가 우리 체내에 주입될 경우 이 단백질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항체가 형성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보톡스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생긴 항체가 보톡스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적으로 인지를 해서 바로 공격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한번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재시술을 하더라도 첫 시술 혹은 이전의 시술과 같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과도한 용량으로 주입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짧은 주기로 보톡스를 받게 되면 내성이 쉽게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가 아예 없어지고 보톡스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 예를 들어 턱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죠. 보톡스 시술 시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 세 번째는 바로 퍼짐 현상입니다. 보톡스 용량이 조금 과하거나 시술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퍼져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이마 보톡스를 시술하고 눈을 뜨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는 이마 보톡스가 이마 근육뿐만이 아니라 눈꺼풀을 올리는 올림근을 같이 마비시켜서 눈꺼풀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눈썹을 드는 힘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하면 시야가 반쯤 가려지는 불편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사각턱을 만드는 교근, 씹는 근육을 억제시키려다가 보톡스가 퍼지게 돼서 입꼬리 근육을 같이 마비시키면 웃는 모습이 썩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갸름한 턱을 만들러 왔는데 썩소만 얻어간다고요? 이 외에도
미간 보톡스를 받고 나서 환한 눈썹이 되는 원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미간 보톡스가 이마 중앙 부위까지 퍼져서 이마 중앙 부위는 못 움직이는데 양쪽 이마는 올라가기 때문에 눈썹이 앵그리버드처럼 환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톡스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될까요? 너무 부작용이 많고 불편한데 득보다 실이 큰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은 모두 예방이 가능하거나 혹은 발생하더라도 처치가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톡스 부작용 예방법들. 그 첫 번째, 정확한 시술, 정확한 용량, 정확한 간격 지키기입니다. 시술 전에 근육의 대칭성이나 크기, 그에 맞는 정확한 용량을 받으신다면 시술 후에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부작용은 없겠죠.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보톡스 상담을 받으실 때 보톡스를 이전에 받으신 분이라면 보톡스를 받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이 외에도 자기가 생활 습관이 특이한 점이 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다거나 이갈이가 심해서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등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에 맞는 시술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적정 기간으로 보톡스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보톡스 내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보톡스 효과는 보톡스를 맞고 보통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근육 힘이 너무 세시거나 용량이 좀 모자란 경우에는 리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절대 한 달 간격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한 달 간격을 두고 보톡스를 계속 리터치를 받거나 다시 받는 거는 보톡스 내성이 제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주로 내성을 담당하는 IgG라는 물질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생성이 되게 돼요. 만약에 이 시술 간격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되면 IgG가 더욱더 잘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항체가 더욱더 잘 생기고 보톡스의 내성이 훨씬 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리터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술을 받으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 시술 기간을 놓쳤다 하시면 다음 시술 간격인 3, 4개월 뒤에 다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톡스 부작용 예방하기 그 두 번째 방법은 내성 없는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에 복합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더욱더 쉽게 일어나죠. 보툴리눔 톡신의 이 단백질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보톡스의 내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최근 보톡스 시술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이 복합 단백질이 제거된 제형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멀츠사에서 나온 제오민 보톡스가 있습니다. 제오민은 미국이나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만든 순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고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단백질 부분을 제거한 순수 보툴리눔 톡신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오민이나 다른 일반 보톡스 제품을 사용했을 때 효과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내성 자체는 제오민은 안전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고용량의 보톡스 용량이 필요한 바디 보톡스나 얼굴 전체 스킨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제오민 제품을 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부작용 예방하는 그 세 번째 방법은 시술 후 주의사항 잘 지키기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보톡스를 받고 퍼지는 현상은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해도 정량을 받아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술 받으시고 계속 문지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시술 부위를 계속 문지르다 보면 보톡스가 점점 퍼지게 되죠. 미간 보톡스를 받고 미간 쪽이 가렵다고 계속 문지르다 보면 보톡스가 이마까지 퍼져서 이마 가운데가 같이 마비가 되면서 앵그리버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톡스를 조금만 리터치를 해주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술 받으신 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의 불편한 진실들과 그걸 예방하는 방법들까지 싹 다 알아봤는데요. 잘 쓰면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의 시술이라고 불리는 보톡스, 이왕 받을 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방법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